그날 새벽 차정원은 휴대폰 화면에 찍힌 한 줄을 보고 손가락이 굳어버렸는데요. 내 피가 내 이름을 증명한다라는 문장이었고 발신 번호는 분명히 죽은 주상철의 번호였습니다. 차정원은 바로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평소에도 겁을 잘 내는 편은 아니었어요. 가명을 달고 살고 남의 인생을 흉내내고 그 흉내로 진세훈의 아내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차정원은 자기 몸 안 깊숙한데 숨어있던 공포가 스르르 기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공포는 들킬까봐의 공포가 아니라 알아버릴까봐의 공포였어요. 차정원은 본능처럼 떠올렸습니다. 진태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을 생각하면 늘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하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라는 분노, 다른 하나는 왜 내 인생에 이 인간이 이렇게 깊게 박혀있지? 라는 기묘한 불안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진태석에게 지는 것 같아서 늘 억지로 눌러왔는데요. 오늘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물을 마시려다 컵을 놓쳤고 유리컵이 싱크대에 부딪혀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퍼지자 차정원은 더 조용해졌어요. 누가 들을까봐가 아니라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 봐 조용해진 거였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막 넘겼습니다. 문을 열자 윤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윤민정은 말끔한 얼굴로 버티고 있었지만 눈밑이 붉었습니다. 그 붉은 눈은 밤새 울었다기보다 밤새 숨을 참았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원 씨 안에 혼자 계세요? 차정원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겨우 대답했는데요. 혼자예요. 무슨 일이에요, 민정 씨? 윤민정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치 자기 입이 배신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양 쪽에서요. 정원 씨 의료 기록을 뒤지고 있어요. 혈액형, 옛날 수혈 기록, 어릴 때 치료받은 병원까지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은 공포에 질리면 뜨거워져야 할 것 같은데 차정원은 반대로 얼어붙는 쪽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왜? 라는 질문이 튀어나올 뻔했는데요. 사실은 왜가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이 진짜로 묻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누가 내 피를 찾고 있어? 윤민정은 차정원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작은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원 씨, 이건 회장님도 맡고 계세요. 회장님. 윤민정이 말하는 회장님은 이제 한혜라였습니다. 예전엔 부회장이라 부르던 사람이었지만 권력이란 건 한 번 손에 들어오면 호칭부터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차정원은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싫었습니다. 한혜라를 떠올리면 여전히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생모라는 사실이 덤처럼 따라붙어 마음을 찢어놓으니까요. 차정원은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맡고 있으면 됐네요. 윤민정은 차정원 눈을 못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원 씨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진태석 회장 아니 진태석은요. 막히면 더 세게 밀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태석이 예전의 진태석이 아니에요. 차정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진태석이 몰리면 사람은 보통 자멸하거나 후회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진태석은 셋째였어요. 더 잔인해지는 쪽. 그리고 잔인해질 때 진태석은 꼭 그럴 만한 이유를 붙여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진태석 방식이었죠. 차정원은 윤민정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주상철 번호로 온 그 문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삭제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것처럼요. 차정원은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누가 내 폰을 만졌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정원은 더 끔찍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내 폰을 만졌다는 건 내 집에도 들어왔다는 뜻이잖아. 차정원은 갑자기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누군가가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투명한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날 건양그룹 본사에서는 겉으로는 아주 정상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건 경영이 아니라 사냥이었어요. 진세훈이 임원들을 앉혀놓고 말했거든요. 최근 비자금 루트 점검 과정에서 자료 관리가 몇 군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 쪽. 차정원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갤러리.
그건 차정원이 맡고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갤러리라는 단어는 미술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작품 가격을 부풀리고 다시 사들이고 그 차익이 정치와 권력으로 흘러가는 길목. 차정원은 그 길목의 기록을 쥔 사람이었고 그 순간부터 차정원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장부는 항상 그래요. 가치가 크면 위험도 커집니다. 진세우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자료 원본 맞죠? 차정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네, 원본이에요. 진세훈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부드럽긴 했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원본은요, 지켜주는 방패 같지만 동시에 목에 걸린 목걸이 같아요. 목걸이는 예쁘죠. 근데 누가 잡아당기면 목이 부러지잖아요. 차정원은 그 말이 사실상 협박이라는 걸 알아들었지만 알아들었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겁먹었다는 표정은 상대에게 가장 쉬운 칼자루를 쥐어준다는 거. 회의가 끝나고 차정원이 복도로 나오자 누군가가 뒤에서 차정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돌아보니 주영채였습니다. 주영채는 늘 정원에게 이빨을 드러내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차정원, 너 요즘 이상한 문자 받았어? 차정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부터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주영채가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나 요즘 미쳐. 엄마가 날 버릴까봐. 엄마. 주영채가 말하는 엄마는 공난숙입니다. 공난숙은 투자사 회장이면서 동시에 사채업계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공난숙은 딸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그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사랑에 가까웠습니다. 소유의 사랑은 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못 맞추면 사랑이 아니라 처벌이 됩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짓 했어? 주영채는 잠깐 숨을 삼키더니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 임신 그거. 주영채는 말을 제대로 못 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알아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그 가짜 임신 얘기요. 주영채는 진세훈 쪽을 잡기 위해 혹은 공난숙을 지키기 위해 혹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배를 내밀었고 그 배는 결국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의 크기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누구 손에 잡히느냐가 문제예요.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거 진태석이 알았지? 주영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고개 떨구는 속도만으로도 답이 됐어요. 진태석은 요즘 모든 걸 자기 손에 쥐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한혜라가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진태석은 겉으론 얌전해진 척했지만요. 속은 더 썩고 더 급해졌습니다. 급해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특히 진태석처럼 권력을 산소처럼 들이마시는 사람은 더 위험해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발악을 하거든요. 그날 밤 차정원은 결국 주하늘을 불렀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조력자라는 단어는 너무 예쁘죠. 실제로는 주하늘은 정원을 지켜주기도 하고 정원을 통제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주하늘은 정원에게 늘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정원이 알아야 할 진실을 나중에로 미뤄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가 정원을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주하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보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늘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주하늘은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봤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지금은? 또 지금은? 차정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걸 숨기려고 더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내 인생은 왜 항상 지금은이야? 지금은 안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고 기다리다 보면 내가 다 망가지고. 주하늘은 정원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사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은 주하늘이 정원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원을 사랑하는 방식이 늘 계산과 섞여 있어서였어요. 그때 주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황 실장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언제나 정답만 가져오는 사람이죠. 정답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무섭습니다. 주하늘이 전화를 받자 황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건양병원 응급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진태석이 사고로 실려왔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분노해야 정상인데요. 차정원은 분노보다 먼저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진태석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치는데 바로 다음 순간 그 생각이 너무 섬뜩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차정원은 진태석이 죽어서 끝나는 걸 바라면 안 되거든요. 진태석이 죽으면 차기범의 누명도 주상철의 죽음도 진실도 다 같이 묻힐 수 있으니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녔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이 그 소란 속에서 또렷하게 들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RH- 수혈 가능한 보호자 없습니까?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면 차정원도 자기 혈액형이 흔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순간 저 멀리서 공난숙이 차정원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난숙은 눈으로 차정원을 해부하듯 훑었습니다. 공난숙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게 우연일까? 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지? 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한혜라도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한혜라는 회장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회장보다 먼저 엄마 같은 표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표정이라는 게 꼭 따뜻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엄마 표정은 오히려 겁이 많습니다. 사랑이 크면 겁도 커지거든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멈칫을 보고 깨달았어요. 한혜라는 이미 알고 있다. 나와 진태석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차정원은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저 검사해보세요. 차정원의 팔에서 피가 뽑히는 순간 차정원은 진짜로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진태석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이 두려워한 건 이거였어요. 내 피가 진실을 증명해버리면 어떡하지? 검사 결과가 맞아떨어졌고 결국 차정원은 수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혈을 끝내고 나오자 차정원은 눈앞이 살짝 어지러웠는데요.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차정원은 공난숙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공난숙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어요. 결론을 내린 사람은 말이 줄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진태석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뱉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내 피를 붙였지? 내 피를 붙였다. 진태석다운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부품처럼 말하는 방식. 의료진이 대답했습니다. 차정원 씨입니다. 진태석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늘 남을 흔들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심장을 흔드는 느낌을 받는 건 처음이었겠죠. 그 흔들림은 후회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진태석은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끝내려 했던 사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그게 왜 공포냐고요? 진태석 같은 사람은 빚을 싫어합니다. 피로 갚아야 하는 빚은 더 싫어하고요. 차정원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차정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태석이 약해졌다고 판단할까봐가 아니라 울면 진태석이 그 눈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길까봐 싫었습니다.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살린 건 용서가 아니에요. 진태석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럼 뭘 원해? 차정원도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당신 입으로 말해요. 차기범 1, 주상철 1 그리고 내 출생. 진태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병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태석은 결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내 편에 서면 차기범 살려줄게. 그 말은 차정원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을 생각하면 머리가 멈춥니다. 차기범은 정원이 유일하게 믿어온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누명으로 무너져 있다는 건 정원에게 평생의 죄책감이었어요.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침을 뱉고 싶었지만요. 동시에 차기범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아주 더럽게 피어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희망이 피어오르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저 말을 듣고 흔들리지? 이런 식으로요. 차정원은 대답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벽을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주하늘이 따라왔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정원아, 진태석 말 믿으면 안 돼. 차정원이 웃었습니다. 알아. 근데 아빠 생각하면 내가 나 같지가 않아.
주하늘은 잠깐 흔들리다가 결국 더 냉정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믿지 말고 잡아. 진태석이 지금 겁먹었어. 겁먹은 사람은 실수해. 그 실수를 네가 채집하는 거야.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정보를 사랑하는 걸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차정원은 결국 말로는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나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움직여야 해. 여기서부터 판은 더 심하게 꼬입니다. 첫 번째로 주영채가 무너집니다. 공난숙이 주영채를 불러 앉혀놓고 차갑게 묻습니다. 주영채 내 배 속에 진짜 있냐? 주영채는 울면서 말했는데요. 엄마 나도 살려고 그랬어. 그 말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막장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말은 늘 나도 살려고거든요. 공난숙은 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안아주면 약해질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공난숙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했으면 제대로 살아남아. 이제부터는 내 말만 들어. 주영채는 그 말에서 사랑을 못 느꼈습니다. 대신 규칙을 느꼈습니다. 공난숙은 딸을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딸을 굴리는 회장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진세훈이 더 위험해집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가진 장부 원본이 자기 목을 조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차정원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차정원을 자기 손 안에 넣으려 합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에게 말하죠. 정원씨 요즘 힘들죠. 회사 밖에서 이상한 소문도 돌고 당신 안전 내가 책임질게요. 말은 보호인데요. 듣는 사람은 압박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내가 통제한다와 붙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남편으로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세훈은 사랑의 남편이 아니라 권력의 남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도 합니다. 인간이 극한으로 가면 사랑도 전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진세미가 움직입니다. 진세미는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입니다. 태석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세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는 저주가 됩니다. 세미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공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엄마 한혜라가 불안해하고 아빠 진태석이 미친 듯이 뭔가를 찾고 오빠 진세훈이 차정원을 관리하려 들고 공난숙이 병원까지 들락거리고 세미는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 집안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차정원이라는 폭탄이 중심이라는 걸요. 진세미는 차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차정원, 너 진짜 차기범 딸 맞아? 차정원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세미가 말을 삼키듯 덧붙입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요즘 너 얘기만 나오면 숨을 못 쉬어. 아빠는 너를 볼 때 눈이 너무 이상해.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눈이 이상하다는 말은 그냥 시선이 아니라 집착이란 뜻일 수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세미를 미워하고 싶었지만요. 세미의 눈에도 공포가 있다는 걸 알아서 미워가 잘 안 됐습니다. 공포는 사람을 동맹으로 만들기도 하고 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공난숙 손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갑니다. 공난숙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는데요. 공난숙이 떤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공난숙은 돈 앞에서 떨지 않고 칼 앞에서도 떨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이는 돈도 칼도 못 되는 혈통이라는 폭발물이니까요. 공난숙이 종이를 펼쳤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결과는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 방향으로 기운 결론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난숙은 그 자리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갑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딸로 인정하면 한혜라도 무너진다. 진세훈도 흔들린다. 세미도 폭주한다. 그럼 내가 이걸 먼저 쥐어야 한다. 공난숙은 바로 주하늘을 불러 결과지를 보여줍니다. 주하늘은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진태석의 딸이라는 사실이 확정처럼 굳어지면 차정원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계구도 전체를 뒤엎는 핵심 말이 됩니다. 사랑이 지분이 되는 순간 사랑은 질식합니다. 주하늘이 말합니다. 이거 정원한테 말하면 죽어요.
공난숙이 낮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너도 입 다물어. 그리고 움직여. 주하늘이 차갑게 묻습니다. 뭘 움직여요? 공난숙이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진태석이 먼저 정원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원을 잡아. 주하늘은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공난숙의 아들은 애정이 아니라 목줄이거든요. 주하늘은 그 목줄을 끊고 싶었지만 정원을 생각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주하늘은 결국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정원을 지키려다 공난숙 손에 묶이는 쪽으로요. 그런데 진실은 숨긴다고 얌전히 있지 않습니다. 숨기면 오히려 더 크게 부풀어요. 며칠 뒤 차정원에게 다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길 누군가가 차정원 차 와이퍼에 봉투를 끼워놨는데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응급실에서 피를 뽑는 장면이었어요. 누가 찍었을까요? 병원 내부 CCTV가 아니라 누군가 손으로 찍은 각도였습니다. 사진 뒷면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네가 나를 살렸지. 이제는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 차정원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토할 뻔했습니다. 살린다는 단어가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진태석을 살린다는 늘 내 마음대로 하게 살려두겠다의 의미니까요. 차정원은 그날 밤 한혜라를 찾아갑니다. 한혜라는 회장실에서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멈춘다는 건 머릿속이 서류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뜻이죠. 한혜라는 차정원을 보면 늘 그랬습니다. 차정원이 며느리일 때도 흔들렸고 친딸임을 알았을 때는 더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자기 감정을 회장이라는 명함으로 눌러보려 했지만 명함이 감정을 누를 순 없었어요. 차정원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한혜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한혜라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에는 죄책감이 붙어 있었고 그 죄책감 뒤에는 공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오랜 시간 진태석의 아내로 살면서 진태석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부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정원을 지키려고 정원을 묶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요. 그 사랑이 정원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한혜라는 이제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알면 안 돼. 차정원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은? 나 진짜 언제까지 지금은이야? 한혜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살린다고요? 차정원이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나 이미 살아있어요. 근데 왜 자꾸 살아있는데도 숨이 막히게 만들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은 진태석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병원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살아났다는 사실이 진태석을 반성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확신하게 만든 거죠. 난 안 죽는다라는 확신이요. 진태석은 한혜라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이 됐으면 회장답게 굴어. 왜 애 앞에서 흔들려? 차정원이 그 말에 발끈하려다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당신 딸 맞아요? 진태석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진태석 같은 사람도 예상 밖 질문 앞에서는 한 박자 늦거든요. 그런데 진태석은 곧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딸이면 뭐가 달라져? 내 딸이면 더 철저히 관리해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에게 혈연은 보호가 아니라 소유라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차정원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원래 희망이 있을 때 더 흔들리는데요. 절망이 확실해지면 이상하게도 결심이 생깁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묶이지 않을게요. 한혜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차정원 입에서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차정원은 그 단어를 내뱉고 나서 자기도 놀랐습니다. 엄마를 불렀다고 용서한 게 아닌데도 엄마를 부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혜라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풀려나 봐. 세상에 나 없이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 말은 도발처럼 들렸지만 차정원은 도발이 아니라 선전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차정원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앞뒤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증거를 끌어모읍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자백을 원했죠. 그런데 진태석 같은 사람은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백 대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거래를 깨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래를 깨는 건 증거가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을 더 큰 진실이 필요하거든요. 차정원은 가장 먼저 황 실장을 찾아갑니다. 황 실장은 늘 회장실 문 뒤에 있던 사람이고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황 실장은 한혜라의 사람 같기도 하고 진태석의 사람 같기도 하고 가끔은 주하늘의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황 실장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차정원이 황 실장에게 말합니다. 황 실장님, 저 주상철 번호로 문자를 받았어요. 황 실장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1초도 안 됐지만 차정원은 봤습니다. 차정원은 사람 표정에서 1초짜리 흔들림을 읽는데 익숙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으니까요. 차정원이 덧붙였습니다. 그 번호 누가 쓰는지 아시죠? 황 실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되돌렸습니다. 정원 씨는 그 번호가 왜 정원 씨에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정원은 그 질문이 너무 싫었습니다. 질문으로 질문을 덮는 사람은 대답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출생이랑 관련 있겠죠. 내 피랑 관련 있겠죠. 황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인정인지 유도인지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원 씨, 어떤 진실은요? 알아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차정원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모르면 살아요? 황 실장은 그 말에 잠깐 눈을 내리깠습니다. 모르면 시간을 벌 수는 있죠.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진실을 모른 척해야 한다는 말,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황 실장은 알고도 저러는 거였어요. 차정원은 황 실장을 떠나며 생각합니다. 황 실장,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퍼즐 조각을 쥐고 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차정원의 집에 또 누군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흔적을 남겼습니다. 거실 바닥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고 봉투 안에는 어린아이의 병원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기록에 적힌 희귀혈액형 표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단 한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는데요. 그날 아이는 바뀌었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뀌었다는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갈아끼우는 범죄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차정원은 과거에 버려진 아이였고 그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교체됐다는 이야기는 너무 끔찍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바로 한혜라를 떠올렸습니다. 한혜라는 과거의 정원을 버렸고 동시에 정원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이 살리고 싶어하는 건 늘 모순입니다. 그런데 모순은 인간이죠. 한혜라는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장이었을까요? 차정원은 결국 한혜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엔 따지지 않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조용히 앉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은 소리칠 때보다 조용할 때 더 끝까지 가거든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한혜라, 나 어릴 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한혜라는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 같은 말을 하려다가 차정원 눈을 보고 그 말을 삼켰습니다. 차정원 눈에는 협박이 없었어요. 대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은 칼보다 아픕니다. 특히 엄마에게요. 한혜라가 겨우 말합니다. 정원아, 그때 나는 선택지가 없었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날 버렸어? 아니면 선택지가 없어서 날 바꿨어? 한혜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얼굴을 보고 확신합니다. 바꿨다는 말이 뜬금없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 기억을 건드렸다는 걸요. 한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혜라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진세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진태석이 움직였어요. 한혜라가 전화를 끊자마자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요. 한혜라가 손을 뻗어 차정원을 막으려 했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 손을 아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막지 마요. 막을수록 더 빨리 망가져요. 회사에 도착하자 이미 판이 난리였습니다. 진태석이 임원 몇 명을 자기 편으로 끌고 회장실 앞에서 버티고 있었고
진세훈은 그걸 막으려다가 오히려 진태석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진태석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한혜라를 찔렀습니다. 한혜라, 네가 회장 자리에서 버티려면 내 약점을 정리해야지. 한혜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약점이 뭔데? 진태석이 웃었습니다. 내 딸. 그 말이 회장실 공기를 찢었습니다. 임원들 눈빛이 바뀌었고 진세훈 얼굴이 굳었고 진세미가 뒤늦게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진세미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진세미는 딸이라는 단어가 자기일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라는 단어가 차정원을 향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진세미가 말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진태석은 진세미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너는 내 자리 지키면 돼. 진세미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세미의 자존심이 깨지고 그 깨진 조각이 바로 증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세미 흑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랑이 깨지면 슬픔이 되기도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슬픔이 오래 못 갑니다. 슬픔이 오래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슬픔은 빨리 증오로 바뀝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혼자 남아 자기가 가진 자료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갤러리 장부, 정치자금 흐름, 비자금 루트, 그리고 병원 기록 사본까지요. 그러다 차정원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병원 기록 사본의 발급 코드가 건양병원 내부 코드인데 발급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누가 발급했을까요? 정상적인 의료행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퍼뜩 떠올립니다. 윤민정이 말했던 것. 정원 씨 의료 기록을 뒤지고 있다. 그럼 누가 뒤지는 걸까요? 진태석? 진세훈? 공난숙? 아니면 한혜라? 차정원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요. 머리가 터질 때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단순한 선택을 합니다. 차정원은 직접 병원으로 갑니다. 차정원은 밤늦게 건양병원 기록실 앞에 섰고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칩니다. 조미양이었습니다. 조미양은 차정원의 아버지로 알려진 차기범의 현재 아내입니다. 차정원에게 조미양은 애증의 존재였습니다. 조미양이 악인이라서가 아니라 조미양은 늘 나도 피해자야라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더 미웠어요. 피해자는 피해자끼리 상처를 비교하다가 결국 서로를 찢게 되거든요. 조미양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놀라면서도 금방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정원아, 너 여긴 왜 와? 차정원은 조미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내 병원 기록 찾으러 왔어요. 조미양이 순간 굳습니다. 그리고 조미양이 굳는 그 순간 차정원은 또 확신합니다. 조미양도 뭔가 알고 있다.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조미양, 혹시 나 어릴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조미양은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는 건 도망이기도 하고 결심이기도 합니다. 조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정원아, 차기범이 너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날 나도 같이 있었어. 차정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조미양이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리고 그때 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 이 혈액형이면 이 아이는 하고. 차정원이 바로 묻습니다. 이 혈액형이면 뭐요? 조미양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미양은 무서웠던 거죠. 그 말을 하면 차정원 인생이 확 뒤집힐까 봐도 무섭고 그 말을 하면 진태석이 더 폭주할까 봐도 무서웠을 겁니다. 조미양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아, 그날 이후로 차기범이 너를 더 미안해했어. 더 미안해해서 더 사랑했어. 차정원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기범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이 자기 아빠가 아니더라도 차기범의 사랑만은 진짜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믿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진짜를 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차정원은 기록실 문 앞에서 조미양에게 말합니다. 조미양, 나 끝까지 갈게요. 내 아빠가 누명 쓰고 죽어가는 꼴 더는 못 봐요. 조미양은 손을 뻗어 차정원을 붙잡으려다 결국 놓습니다. 놓는다는 건 허락이기도 하고 포기이기도 하죠. 조미양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정원아, 너 다치지 마. 차정원은 아주 짧게 대답했는데요. 이미 다쳤어요. 그날 이후 차정원은 위험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병원 기록을 열람하려고 내부 접근을 시도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막습니다.
이상한 건 막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진세훈 라인에서 막고 어떤 날은 공난숙 라인에서 막고 어떤 날은 한혜라 라인에서 막습니다. 막는 사람이 바뀐다는 건 그 기록이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핵심 열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간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차정원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차정원이 모아둔 서류 중 딱 한 묶음만 가져갑니다. 그 묶음은 갤러리 장부도 아니고 정치자금 정리도 아니고 바로 병원 관련 자료였습니다. 차정원은 그걸 보고 확신합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출생이다. 차정원은 바로 주하늘에게 전화합니다. 오빠, 누가 내 집에 들어왔어. 병원 자료만 가져갔어. 주하늘은 잠깐 말이 막힙니다. 주하늘이 막힌 이유는 놀라서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정원은 그 침묵을 느끼고 바로 물어버립니다. 너 알고 있었지? 주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정원아, 나 널 지키려고. 차정원이 웃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운이 빠져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지킨다는 말 이제 지겨워. 지킨다는 말로 나를 가두지 마. 주하늘은 그 말에 숨이 막힙니다. 주하늘은 정원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사랑을 관리로 착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정원이 위험하면 정원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주하늘은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그날 밤 주하늘은 공난숙을 찾아갑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주하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공난숙이 말합니다. 정원이가 또 어디까지 갔는데? 주하늘이 참다 터뜨립니다. 왜 정원을 잡으려고 해요? 정원은 카드가 아니잖아. 공난숙은 차갑게 웃습니다. 카드가 아니면 뭐니? 이 집안에서 사람은 다 카드야. 주하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카드예요? 공난숙이 대답합니다. 너는 카드가 아니라 내 손이야. 주하늘은 그 말이 너무 끔찍해서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라는 건 도구라는 뜻이니까요. 공난숙은 주하늘을 아들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내가 쓰겠다로 기결됩니다. 주하늘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공난숙과 정면으로 싸우더라도 정원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기로요. 대신 정원을 동맹으로 대하기로요. 늦었지만 그래야 정원이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축이 폭발합니다. 안진아가 돌아오거든요. 안진아는 진세훈의 전 약혼녀였습니다. 안진아는 원래 깔끔한 상류층 이미지였는데요. 한번 버려진 사람은 깔끔함이 오히려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안진아는 차정원에게 접근합니다. 접근 방식이 친절해서 더 무섭습니다. 안진아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 씨, 나세훈 오빠랑 결혼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차정원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서요? 안진아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은 있죠. 조건. 또 조건입니다. 차정원은 조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세상은 늘 조건을 걸고 차정원은 늘 그 조건을 버티며 살아왔어요. 안진아가 내민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정원 씨가 가진 원본 자료 중 일부를 나한테 주면 돼요.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안진아는 도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어딘가에 대리인으로 온 거예요. 공난숙일 수도 있고 진태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진세훈일 수도 있습니다. 안진아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정원 씨, 이 판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차정원은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또 한 번 현실을 깨닫습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손잡을 수는 더더욱 없죠. 그래서 차정원은 안진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말고 증거부터 줘요. 당신이 누구 편인지. 안진아가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멈칫이 대답이 됩니다. 안진아는 누구 편인지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차정원은 결국 스스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진태석의 자백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진태석이 자기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든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압니다. 진태석이 두려워하는 건 법도 돈도 여론도 아닙니다. 진태석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자기 혈통이 자기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진태석은 후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차정원이 친딸로 확정되면 차정원은 진태석이 지배해야 할 후계이면서 동시에 진태석의 죄가 터질 때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딸을 죽이면 진태석은 친부살인이 되고 딸을 살려두면 딸이 진태석을 찌를 칼이 됩니다. 진태석에게는 최악의 양자택일입니다. 차정원은 그 딜레마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차정원은 우선 진세훈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가진 원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 씨, 나 원본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어요. 진세훈이 얼굴이 굳습니다. 정원 씨, 그건 우리 둘 다 죽는 일이에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근데 나 혼자만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진세훈은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차정원이 지금까지는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죽자는 카드를 꺼낸 거거든요. 같이 죽자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결심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진세훈은 그 순간 차정원을 처음으로 제대로 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겠구나. 진세훈은 결국 조건을 꺼냅니다. 정원 씨, 그럼 우리 거래합시다. 당신이 원본을 지키는 대신 내가 진태석을 막아줄게요. 차정원은 그 말이 얼마나 웃긴지 알면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막아준다는 말은 늘 임시방편이거든요. 차정원이 원하는 건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차정원은 끝장을 원합니다. 차기범의 누명을 벗기고 주상철의 죽음을 파헤치고 자기 출생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 씨, 막는 거 말고 같이 꺼내요. 진태석을. 진세훈은 그 말에 잠깐 흔들리지만 금방 표정을 숨깁니다. 진세훈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고르는 사람입니다. 진세훈이 결국 말합니다. 정원 씨가 진태석 딸이라는 소문, 그거 사실이에요? 차정원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진세훈은 그걸 무기로 바꿀 테니까요. 차정원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부터 확실히 해요. 그날 밤 차정원은 길에서 습격을 당합니다. 칼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더 무섭게 차정원의 차 브레이크가 먹통이 됩니다. 차정원은 간신히 차를 멈추고 살아남지만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다. 이건 시도다.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주하늘에게 전화합니다. 주하늘이 달려오고 그 뒤로 윤민정도 나타납니다. 윤민정은 한혜라 사람인데도 이제는 차정원 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냐면 윤민정은 차정원을 보며 자기 양심이 깨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윤민정이 말합니다. 정원 씨, 이건 내부에서 움직인 거예요. 정원 씨 이동 동선 누군가 알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그 말에 바로 한혜라를 떠올리려다 멈춥니다. 한혜라일 수도 있지만 한혜라는 정원을 죽이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세훈? 진세미? 공난숙? 진태석? 아니면 황 실장?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제는 누가 범인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범인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덫을 놓기로요. 차정원은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내일 새벽 병원 기록 원본을 찾으러 간다는 정보를요. 그 정보를 흘릴 수 있는 상대를 고릅니다. 한 명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한 명만 선택하면 특정하기 어렵죠. 차정원은 각자에게 다른 정보를 흘립니다. 주하늘에게는 A, 윤민정에게는 B, 진세훈에게는 C, 그리고 황 실장에게는 D. 그리고 다음날 누가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덫을 놓는 순간 차정원은 자기 자신에게도 놀랍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이 됐지? 그런데 곧 받아들입니다.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읽어야 하니까요. 결과는 잔인하게도 명확합니다. 차정원이 흘린 D 정보를 받은 쪽에서만 정확히 그 시간에 움직임이 잡힙니다. D는 누구에게 줬죠? 황 실장에게 줬습니다. 차정원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황 실장이 배신자라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면 황 실장은 회장실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오빠, 황 실장 이상해. 주하늘은 차정원 눈을 보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정원아, 지금 너 황 실장 의심하는 거야?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하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황 실장은 단순히 누구 편이 아닐 수도 있어. 황 실장은 결과 편이야.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과 편이면 뭐가 돼요? 주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누가 이기든 자기 자리 지키는 편. 그 말은 곧 이 뜻입니다.
황 실장은 진실보다 권력을 택할 사람이고 권력을 택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누구든 넘길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옵니다. 이번엔 문자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진태석은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사람은 악할수록 웃음이 자연스럽거든요. 진태석이 말합니다. 정원아, 넌 참 내 피답다. 덫을 놓네. 차정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덫을 진태석이 보고 있다. 그건 곧 누군가가 차정원의 움직임을 진태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정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말해요. 누가 당신한테 내 얘기해요? 진태석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네가 이제 내 손바닥 위라는 거지. 차정원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태석은 친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차정원을 통제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게 진태석의 본질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 당신 딸이면 당신이 나 건드리면 당신도 끝이에요. 진태석이 잠깐 멈칫했다가 씩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죽일 거야. 대신 내 주변부터 정리하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정원은 몸이 떨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주변을 건드리는 게 더 잔인하다는 걸 차정원은 너무 잘 압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흔들려면 본인보다 주변이 더 잘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진태석의 말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며칠 뒤 윤민정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윤민정은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는데 회사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습니다. 차정원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민정은 완전한 내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정원에게 윤민정은 최소한 양심이 남아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이 판이 이제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차정원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윤민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메시지에는 짧게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혼자 그 주소로 갑니다. 왜냐면 차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주하늘이 같이 가면 주하늘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주하늘이 위험해지면 차정원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실수를 합니다. 실수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주소는 창고였습니다. 차정원이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걸어 나옵니다. 공난숙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민정 실종은 진태석만의 짓이 아닐 수도 있다. 공난숙이 말합니다. 정원아, 너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 혼자 오네. 차정원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윤민정 어디 있어요? 공난숙이 웃습니다. 살아있어. 아직은. 그 한 단어가 차정원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공난숙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목숨을 아직과 나중에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 차정원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왜요? 나 협박하려고요?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협박 맞아. 근데 협박의 목적은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너를 내 편으로 묶는 거지. 차정원은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태석도 진세훈도 공난숙도 다 똑같습니다. 다들 널 지키겠다, 널 살리겠다, 널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널 묶겠다는 말이었어요. 차정원은 공난숙에게 말합니다. 나 아무 편도 안 설 거예요. 공난숙이 낮게 웃습니다. 그럼 내 편은 누가 서줄까? 하늘아? 진세훈? 주하늘? 넌 아직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내. 차정원은 그 말에 한순간 흔들립니다. 공난숙 말처럼 이 판에서 사람은 종종 카드로만 움직이죠. 그런데 차정원은 그 흔들림을 붙잡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것까지 잃으면 난 진태석이랑 다를 게 없어요. 공난숙은 그 말에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정원아, 너 진태석 닮았네. 말이 예쁘게 나오니까. 차정원은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공난숙이 맞다고 단정짓는 순간 그것이 공식처럼 굳어질까 봐요. 차정원은 공난숙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결과 봤죠?
공난숙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윤민정을 되찾아옵니다. 완벽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윤민정은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입에는 상처가 있었고 눈은 아직도 공포로 젖어 있었지만요. 윤민정은 차정원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원씨, 황 실장 조심하세요. 나 잡혀있는 동안 들었어요. 누가 전화로 황 실장님 정원 움직였습니다 라고.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민정의 말은 확정은 아니지만 퍼즐을 맞추기에 충분한 조각이었어요. 차정원은 이제 확신합니다. 황 실장이 이 판의 핵심 전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황 실장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번엔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정원이 황 실장에게 말합니다. 황 실장님, 저 덧놓은 거 누가 봤어요? 황 실장은 무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정원 씨가 덫을 놓은 건 정원 씨밖에 모르죠. 차정원이 웃습니다. 거짓말 잘하시네요. 황 실장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합니다. 정원 씨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근데요, 정원 씨가 원하는 진실은 정원 씨만 살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건양 전체를 찢어놓는 진실입니다. 차정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찢어져야죠. 황 실장은 그 말에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찢어질 때 제일 먼저 다치는 건 정원 씨입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쳐도 괜찮아요. 대신 끝까지 갈 거예요. 황 실장은 그제서야 아주 미세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칭찬이 아니라 관찰의 웃음이었어요. 정원 씨, 그럼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진태석이 원하는 딸로 남을지, 진태석을 찌르는 증인이 될지.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황 실장은 딱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결국 두 역할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황 실장은 그 역할을 자신이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난 누가 설계한 인생 안 살 거야. 차정원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공개적으로 던질 질문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폭로보다 강합니다. 폭로는 공격이지만 질문은 상대를 대답하게 만들거든요. 차정원은 진태석의 측근이 있는 자리, 기자들이 들락거리는 행사장에서 진태석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단정하게 말합니다. 진태석 회장님, 저랑 유전자 검사 다시 하실래요? 사람들이 숨을 삼킵니다. 한혜라가 멀리서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진세우는 차정원을 잡으려다 멈추고 진세미는 눈이 뒤집히고 공난숙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미쳤다와 멋지다 사이에서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진태석은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섞입니다. 흔들림은 공포입니다. 진태석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진태석이 대답합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다. 근데 그 검사는 네가 감당할 수 있나? 차정원이 웃습니다. 감당할게요. 대신 회장님도 감당하세요. 진태석은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늘 확답을 미루며 시간을 벌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검사라는 단어를. 그 단어는 한번 공기 중에 퍼지면 아무리 막아도 다시 돌아다닙니다. 이 장면이 끝나면서 시청자는 딱 하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돈 싸움이 아니라 혈통과 살인의 싸움이 열린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여지를 남기자면요. 그날 밤 차정원의 집 우편함에 작은 USB가 들어옵니다. USB 안에는 오래된 음성 파일이 있었는데요. 잡음이 심하지만 두 사람 목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하나는 진태석 목소리, 다른 하나는 한혜라 목소리 같습니다.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아이는 살려야 해. 진태석이 낮게 웃습니다. 살리려면 바꿔. 그리고 파일이 끊깁니다. 차정원은 USB를 쥔 채 손이 떨립니다. 바꿔라는 단어가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녹음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주하늘에게 전화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늘 오빠, 나 진짜 나 누구야? 주하늘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면 정원이 무너질까봐도 무섭고 대답을 안 하면 정원이 더 미쳐버릴까봐도 무섭습니다. 주하늘의 침묵은 늘 그렇듯 다음 화로 시청자를 끌고 갑니다. 차정원은 결국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누가 사람을 바꿨는지,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누가 사람을 카드로 썼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 결심이 생기는 순간 또 하나의 문자가 옵니다. 이번엔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다는 건 내부망이거나 추적 불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미 차정원 폰을 장악했다는 뜻이죠. 문자 내용은 짧습니다. 검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라진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보고 웃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뻔해서입니다. 이 판은 늘 똑같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아 흔드는 방식. 차정원은 눈물을 닦고 한혜라를 떠올리고 차기범을 떠올리고 주하늘을 떠올리고 윤민정을 떠올리고 심지어 주영채와 진세미까지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날 흔들려면 내 사람을 건드리겠지. 그럼 내가 먼저 내 사람을 지킬 판을 짜야 해. 차정원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여자가 아닙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가짜로 시작했을지라도 끝은 진짜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그 진짜는 혈통의 진짜가 아니라 자기 선택의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진태석이 과연 딸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증인을 갖게 될까요? 한혜라가 과연 엄마로 남을까요? 아니면 회장으로만 남을까요? 공난숙이 과연 이 판을 돈으로 꿰찰까요? 아니면 피 때문에 무너질까요? 주하늘이 과연 사랑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생존을 선택할까요? 진세훈이 과연 남편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지배자로 남을까요? 진세미가 과연 딸로 남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될까요? 아직 결론은 안 냅니다. 결론을 내는 순간 이 판은 끝나니까요. 대신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검사할게요. 근데 이번엔 내가 장소 정하고 내가 사람 정하고 내가 결과 받겠어요. 누가 조작하려고 해도 이번엔 못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건양그룹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죽어야 끝난다.